한동훈 1호 법안, 이른바 선관위 감찰법이죠. 국민의힘 31명이 이제 지원을 했는데 일단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고 있는 거 아닌가? 국민적 여론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가 있다. 감시와 견제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법안을 통해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의 이 스킨십의 보폭을 계속 넓혀가는 것. 이걸 지켜보고 있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겠죠.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하면 이제 탄핵해야 한다는 게 이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주장이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최근에 하야를까지 언급했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부담을 안고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두 분의 한동훈, 이준석 그 두 의원의 주장은 너무 나간 주장이다. 그걸 본인이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상당히 그 왜곡하는 거고요. 그 호도하는 거다. 일단 이 판단은 누가 합니까? 그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네. 판단은 민주당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법안을 통해서 통과시키고 네. 그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그건 차차는 문제예요. 네, 나중 문제죠. 예. 그 나중 문제고, 지금 우리가 이제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서 대략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이걸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이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된 거고, 특검을 통해서 정확하게 책임 소재를 가려내자라는 것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공소 취소는 그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난 이후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목적으로 지금 이 앞단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했다,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지금 이제 그 소위 이 대통령과 이걸 묶으려고 하는 저 야당 쪽 주장인데, 네. 저는 좀 별개로 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조사해보고 수사해보고 거기에서 할만하면은 취소하는 거고, 할 수 없으면 문제가 있으면 하는 거고, 문제가 없으면 놔두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근데 법에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걸 굳이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법이 그거를 판단해 보자라고 하는 것까지는 허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게 문제다고 미리 사전에 마치 이거에서 한다고 해서 특검한다고 해가지고 결과가 다 나옵니까? 예전의 특검들, 요즘에 있는 특검들은 특검하면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기소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나옵니다. 어제 그 법무부 장관, 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특검이 기소한 겁니다. 그 구형을 20년 했는데 재판부가 25년 선고했어요. 이렇게 특검을 통해서 뭔가 죄를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과거의 특검은 잘 아시다시피 그냥 그 이름이 앙드레김 이름이 그냥 김 네. 땡땡이더라, 이거밖에 확인이 안 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특검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고 하는 건, 이것까지 뭐 야당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무리하게 엮는 거는 저는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생각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김진욱 대변인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대부분 다 찬성하는데, 이거는 이제 정면으로 생각이 달라서 저도 이제 뭐 하야 탄핵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나갔다. 뭐 너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뭐 조사를 해서 뭐 문제가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보통 사람은 이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재판받고 항소하고 하는 거지 특검 안 만들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 진행 중입니다. 재판 진행 중에 이 검사들이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국회에 불러서 국정조사하고 또 특검의 수사를 받게 하고, 아니 검사가 이게 문제가 있으면은 무죄 받는 거지. 이게 전혀 말하자면 일반인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특검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시는 걸 들어봐도 국정조사 끝났을 때 많은 국민들, 뭐 상당수의 국민들은 또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또 그만큼 적지 않은 국민들이 아니 뭐가 문제냐, 지금 저 이화영 얘기한 게 틀리지 않았냐, 쌍방울 회장이 나와서 임원이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 뭐 하느라고 뭐 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대통령께서 이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이번에 그 법무부에서 만든 저 인권보호 어쩌고 뭐더라, 무슨 위원회가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은
사건이 전부 대통령 관련 사건입니다. 심지어는 2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받은 김용 옛날 민주부원장 네네. 사건도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그런 특혜를 받습니까? 저는 그 정치가 저는 이 이재명 정부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솔직하게 얘기하고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보거나 대통령은 아닌데 민주당에서 한다. 이거는 정말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지금 세 번째 주제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주제 뭉치는 한동훈 그리고 장동혁은. 자,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한동훈 의원이 이제 최근 법원 발의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뭔가 교류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사전투표제 폐지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 한동훈 1호 법안 그 감사원법 개정안 이른바 선관위 감찰법이죠. 여기에는 국힘 중진 의원들이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31명이 이제 계파 상관없이 지원을 했는데 이제 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한동훈 의원에게 향하는 그 국민의힘 러블콜은 뭔가 한동훈 팬덤의 뭔가 숟가락 얹기 차원인 건지 아니면 뭐 무소속 동료 의원을 그냥 도와주는 건지 어떻게 보였어요? 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상 보험 들기 차원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복당했을 저는 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좀 의정 활동을 네. 좀 생각보다 되게 영리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공간을 계속해서 열고 넓혀주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한동훈 의원이 이번에 1호 법안이라고 하는 게 네. 소위 감사원법 개정해서 예.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게 하자 그렇죠. 이런 예.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에 대해서 직무감찰은 할 수 없다라는 네, 걸 네. 한번 이제 그렇죠. 독립기구라서 그 헌재에서 내린 판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법을 만든다고 했을 때 국민적 여론이 지금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감시와 견제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엔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거기에 저희 민주당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그 법안을 가지고 공감대를 확대시켜가는 거는 되게 바람직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이거 오세훈 시장님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며칠 전에 인터뷰에선가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당내에서 경계하거나 또는 거부 반응이 아직도 상당히 많다. 그런 만큼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저변에 대해서 본인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또 들어갔을 때도 내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또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했던 나를 제명했던 그 이유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소명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아름아름 하면서 세를 규합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식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과정들을 뭐 다른 걸 통해서가 아니라 이런 법안을 통해서 하고 있다. 그걸 만나서, 그리고 어젠가 그제 하여튼 뭐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부산 지역의 의원들하고도 또 네, 이렇게 그렇죠. 뭐 자리도 만들고 했다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한동훈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하고의 이 스킨십의 보폭을 계속 넓혀가는 것, 이거는 뭐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또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지켜보고 있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겠죠. 입원 중인 우리 장 대표님. 네, 입원 중이신데 그 지금 이 심신의 안정이 좀 필요하신데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들리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좀 받으시는 상황들이 오겠죠. 결국은 정치인이라는 거는 국민의 평가를 받는 거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은 지지율이 높아서 지지율이 높은 사람, 이 사람이 있으면 성공할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이번에 어려운 선거이기고 큰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보면은 다음번 대선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과 한동훈 이렇게 두 명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또 한동훈 이제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활약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지금 국민의힘 내부 사정에서는 그동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약간 좀
찝찝함이 있었던 사람들도 네. 어떻게 보면 대안이 없어요. 장동혁 대표 물러가라는 얘기를 많은 사람이 하지만 지금 당장 물러가면 그럼 누가 할 건데 마땅한 사람도 없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기회가 있지만 또 대선까지 이제 기간 동안 자기가 활약을 해서 보수의 지지를 끌어올리면은 큰 기회가 열리는 거고 어떤 그런 활약할 공간이 주어졌다고 보이고요. 장동혁 대표는 이제 그 여러 차례의 기회에서 스탠스를 바꾸지 않은 것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